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한인마음건강연구소 소장 조옥순입니다.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오늘 이 시간에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심각하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응을 해야 한다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 아시안들,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KACE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매뉴얼을 소개하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매뉴얼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KACE는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의 약자이고요. 시민참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고, 이번에 이민자 교회 Sanctuary Church와 함께 혐오 발언, 혐오 범죄,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KACE에서 발간한 아시안 혐오 범죄 매뉴얼은 아시안 혐오 발언, 아시안 혐오 범죄, 인종차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안 혐오 발언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hate speech라고 합니다. 증오 발언이 무엇인가? KAC는 이렇게 개념을 정해놨네요. 증오 발언은 종교, 인종,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 조건 등을 근거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이민자나 아시안, 동성애나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안 증오 발언은 그 대상이 아시안이겠지요. 표현 형태는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거나 인종적인 모멸감을 표현하거나 혐오성 발언을 하거나 또 인종차별이 담긴 메시지를 배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증오 발언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오 범죄를 사실은 범죄로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말을 해도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면 어떤 범죄라고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증오 발언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대처는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적합한 대처 요령을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증오 발언이 계속되지 않겠죠. 증오 발언은 보통 용인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화나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인종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사실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시안, 한국인에 대한 문화,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가 한국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 또 미국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아시안계 미국인이 헌신하고 있는지 기여하고 있는지를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에도 당연히 참여를 하셔서 정치적인 힘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신을 향한 증오 발언의 일반적인 대응 방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차분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막
흥분해서 감정적이 되고 공격적으로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말로 계속 맞서서 상대의 행동을 부추기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이나 지나치게 폭력성을 띠고 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다시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말로 계속 싸우면서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상대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도 역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굉장히 대화가 안 되겠죠.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폭력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은 절대 대응하고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그런 대응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당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언제든지 위협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들거나 이제 혐오 발언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911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은 다른 그 혐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형법에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에 증오 발언이 일어났을 경우에 일단은 911으로 신고를 해서 자신의 위협적인 부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 발언 자체는 형법으로 또는 법적인 대처는 어렵지만 이 증오 발언을 통해서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경우, 그렇죠?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충분히 신고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시안 증오 발언을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또는 두렵게 만들 경우 911에 신고하셔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버스 운전자나 또 기차였다면 기차역 직원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이런 아시안 증오 발언이 나타났다면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들은 이 공격적인 댓글이나 포스트에 대해서 대응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면 또는 아시안 혐오 발언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즉각 교사와 또는 학교 카운슬러, 스쿨 카운슬러, 학생 복지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부모에게도 알려서 함께 학교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또 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혼자서는 어려우니까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신고를 해도 학생이 신고를 하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마음의 위로도 하고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고 물어보고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가능하면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이 제일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역구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대책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은 문제 발생 시 알리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정치인들, 시장, 경찰서장 등과 끊임없이 문제를 공유하고 또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즉각적인 대처를 우리의 목소리로 내야 될 것입니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타인을 향한 증오 발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른 아시안이 혐오 발언을, 증오 발언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세요. Leave him alone 또는 leave her alone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은 괜찮지 않은 말이다. That's not okay.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면 That's really racist.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아시안 증오 발언을 하면서 막 비웃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Why is that funny? 그게 왜 웃기냐 너한테, 그런 목소리를 함께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이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911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나 보안 요원 등에게 알리는 것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 당한 사람이 알리기 어려우면 우리가 주변에 있었다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의 곁에 가서 앉거나 옆에 서서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멀찍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안전에 위협이 없다면요.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가 아니면 가족이 이러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면 어떤 혐오 발언을 했는지, 또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혐오 발언을 느꼈던 그 상황, 감정 등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호소하고, 또 왜 혐오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가족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증오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은 있지만 그걸 상처로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함께 이러한 아시안 증오 발언의 경험이 있었다면, 또는 주변 사람이 경험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나 또 앞으로의 대안, 또 대응 방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교나 아니면 관계 당국에 이메일을 써서 호소하는 것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정말 Great America지만 여전히 인종차별로, 사람의 피부색으로 차별을 당하고, 또 소수민족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는 피부색으로 서로 차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에 아시안 혐오 범죄, 특별히 혐오 발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지금까지 저는 시카고 한인마음건강연구소 소장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847-813-907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